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오후 5시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김만배와 그 공범들만 이롭게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 그 자체로 이건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왜냐하면 7천억이 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막힌 발언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몰수해서 보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 발언이 국민을 기만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것이 몰수 또는 추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손해배상 또는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뭔가 입증을 하기가 보다 용이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강제수사도 하지 못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한겨레 신문도 저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 민사로 대장동 피해액 환수하겠다. 법조계 형사로도 안 되는데 어불성설, 내 어불성설 안 될 말입니다. 자, 1심 재판에서 그 대장동 일당이 취한 부당이득을 약 7,800억 원 정도로 추산했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을 약 4,800억 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금 추징 금액을 약 472억 원 정도만 잡았는데 지금 항소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472억 원 이상 이 김만배 일당에게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7천억 원,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만 보더라도 약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이걸 얻어낼 수 있다고요? 아니 정성호, 당신이 한번 그러면 능력 있으면 해보던지요. 안 될 말이라는 거죠. 자, 지금 저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그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사적으로 추징은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고 민사는 손해를 메워달라며 나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적으로 추징도 되지 않는 것을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메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범죄 수익에 대해 국가가 추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 나중에 민사로 이걸 교정한다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정말 이 범죄 수사 전문가들인 검사들이 몇 년씩 이 사건에 매달려서 겨우겨우 이렇게 유죄받는 사건, 강제 수사 권한도 없는 변호사들이 무슨 수로 수천억 원의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낸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게다가 민사소송,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13개월째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겨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5억 1천만 원입니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약 4천억 원 이상으로 높여 잡는다라고 하는데 높인들 이걸 받아낼 수 있냐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아니 능력이 있나 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면 대체 뭐 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변호사였습니까? 자, 두 번째, 정성호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 법률 용어를 모르시는 분인가요? 몰수 추징과 동결 엄연히 다른 겁니다. 언제 김만배로부터 2천억 원을 몰수했다라는 거죠? 그냥 2천억 원 정도를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도록 임시 동결 조치한 것 뿐이죠. 동결 조치. 이게 어떻게 몰수입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시 동결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항소 포기했고 만약에 2심 가서 배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동결한 거 다 풀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임 혐의가 확정이 되더라도 그 추징 금액은 472억 원 이상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김만배가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라는 거죠. 동결한 것도 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정말 김만배가
좋아하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 놓고는 마치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마치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이번 사태로 본인이 감옥 갈 수 있는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등판해서 이 정성호 장관을 비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 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둘 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이 두 사람이 SNS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자, 이 사건은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패 재산 몰수법에 근거해서 이거는 원래부터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했더라도 뭐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이게 왜 어처구니 없는지, 자,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습니다. 조국이 자기 입으로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오글거리는 허세를 부렸는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납니다.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건가요? 자,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습니다.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볼까요? 자, 현재 피해자 공사의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 자, 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인들과 성남의뜰, 이재명, 정진상 등을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있었던 업무상 배임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형사 재판은 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 조국 전 대표의, 조국 전 장관의 말 자체는 헛소리 입증하고 있죠. 자, 이번 대장동 일당 판결문입니다.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해보세요. 그런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합니까? 자, 그래서 전직 법무장관 조국, 현직 정성호 장관, 이 두 사람이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데 경쟁하는 것 같죠. 정말 한심합니다. 감사합니다.